술을 마셔도 얼굴이 안 빨개지니까 난 술에 강한 체질이라. 아니요. 당신 몸이 지금 고장났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야, 너는 진짜 술 잘 받는다. 3병을 마셔도 얼굴색 하나 안 변하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죠. 그런데 그 장면을 보던 다른 한 사람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오히려 제일 무서운 체질인데. 우리 사회엔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도 멀쩡하면 칭찬받고 얼굴이 붉어지거나 어지러우면 약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체질적으로 술이 잘 받는다며 자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 지금부터 깨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을 마시고 얼굴이 안 빨개지는 건 체질이 좋아서가 아니라 몸이 독성에 무감각해서라고요. 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알코올은 간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로 바뀌고 다시 이걸 분해하는 효소가 작동해 무해한 물질로 만듭니다. 문제는 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1급 발암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은 바로 이 독성 물질을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몸이 바로 반응하는 거고요. 반대로 아무 반응 없는 사람은 이 독성 물질이 몸속에 쌓여도 아무 느낌이 없는 상태인 겁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은 연기 나면 바로 울리는 화재 경보기 같은 존재입니다. 경보가 울리니 불을 끄거나 대피라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얼굴도 안 빨개지고 멀쩡한 사람은 화재가 나도 경보가 안 울리는 집 같은 겁니다. 속은 타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한 예로 얼굴이 전혀 안 빨개진다는 50대 남성 어씨가 있었습니다. 본인은 항상 난 체질이야 라며 일주일에 4-5번씩 술자리를 가졌고 소주 2병은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피곤하다는 이유로 건강검진을 받았고 의사는 어씨에게 이렇게 말했죠. 간 수치가 위험한 수준입니다. 간경화 초기 소견도 있습니다. 어씨는 충격을 받았죠. 술이 자기 몸에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왜냐면 자기는 멀쩡했으니까요. 얼굴도 안 빨개지고 취한 느낌도 덜하니까요. 그런데 그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반응이 없었던 건 이미 몸이 경고등을 켤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계기판에서 엔진 경고등이 꺼져 있다고 해서 차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전선이 끊어져서 불이 안 들어오는 것일 수도 있죠.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뜻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사람일수록 술을 더 많이, 더 자주 마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넌 진짜 술 잘 마신다, 체질 부럽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요. 하지만 그 칭찬은 독약입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술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드니까요. 실제로 ALDH라는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얼굴이 빨개지고 작동하면 빨개지지 않는데 이게 술에 강하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해독은 잘 될지 몰라도 아세트알데하이드는 그 순간에도 온몸을 돌아다니며 각종 장기에 자극을 주고 손상을 입힙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쌓이면 간암, 식도암, 대장암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한 잔의 음주도 암 발생 확률을 높일 수 있고 얼굴이 빨개지지 않는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 바꿔야 합니다. 나는 술이 잘 받는 체질이야가 아니라 나는 지금도 몸에 독을 붓고 있었구나라고요. 진짜 무서운 건 얼굴이 빨개지는 게 아니라 아무런 경고 없이 조용히 망가지는 그 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술에 강한 체질? 없습니다. 단지 위험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술을 마시는 우리 몸은 매우 복잡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단순히 유전적 체질만으로 술에 취하는 정도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유전은 일부 영향을 미치지만 더 큰 영향은 바로 생활습관과 환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술이 약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단순히 한두 번의 경험이나 주변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을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이게 큰 착각일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세요. 술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과정과 몸 상태의 변화는 사실 무척 다양합니다. 첫 번째로 술을 자주 마시면 우리 뇌가 술에 적응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술이 뇌에 작용하는 방식은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신경전달 물질과 연결돼 있는데요. 술을 자주 마시면 뇌가 알코올의 효과에 둔감해져 더 많이 마셔야 같은 취기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내성입니다. 하지만 이 내성은 우리 몸의 알코올 분해 능력이 좋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취하는 신호를 덜 느끼는 것일 뿐입니다. 내성이 높아질수록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되고 간과 다른 장기에는 훨씬 큰 부담이 갑니다.
두 번째로 술에 대한 반응은 체내 수분량과 영양 상태, 스트레스 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체내 수분이 부족하거나 식사를 거르고 술을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급격히 올라 취기가 쉽게 오르고 심할 경우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당히 밥을 먹고 수분도 충분히 섭취하면 같은 양의 술이라도 덜 취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몸 상태가 술에 취하는 정도를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같은 사람도 어떤 날은 술이 잘 받고 또 어떤 날은 취기가 훨씬 빨리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몸에서 술을 분해하는 효소는 유전적으로 타고난 차이가 있지만 생활 습관에 따라 효소 활동이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은 간 기능을 높이고 알코올 분해 속도를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만성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습관은 간 건강을 떨어뜨려 술에 더 취하기 쉽고 회복도 늦어지게 만듭니다. 네 번째로 술자리 환경도 취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같은 술자리라도 친구들과 즐겁게 웃고 떠들며 마시는 경우와 혼자 우울하게 마시는 경우 취하는 정도가 확연히 다르죠. 음악, 분위기, 대화 내용 등 심리적인 요소가 알코올 효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만 봐도 술 잘 마시는 체질이란 게 단순히 유전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게 확실히 보이죠? 그럼 왜 우리는 이런 착각에 빠지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비교와 경험의 차이입니다. 술자리에 가면 흔히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술 잘 마신다고 평가받고 취하지 않는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부럽다, 체질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진짜 건강하게 술을 잘 견디는 걸까요? 오히려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큰 무리를 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술 문화가 매우 강한 편이라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 사회성이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이 자신의 건강 신호를 무시하고 술을 무리하게 마시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몸은 신호를 줍니다. 술이 많으면 안 된다, 술이 들어오면 내 몸이 힘들어 한다라는 신호가 있는데요. 이 신호를 무시하는 순간 더 큰 건강 문제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술을 건강하게 대하는 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술 마시기 전에는 반드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특히 단백질과 지방이 포함된 음식이 좋습니다. 이들이 알코올의 흡수를 늦추고 혈중 알코올 농도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술을 마시는 도중에도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코올은 탈수를 유발하기 때문에 물을 같이 마셔야 몸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술을 마신 다음 날에는 충분한 수면과 수분 보충 그리고 가벼운 운동을 권장합니다. 알코올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몸을 쉬게 하면서도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넷째, 무리한 음주를 피하고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술에 강한 체질이란 없으니 자신의 몸 상태를 항상 존중하는 게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술을 많이 마시고도 취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단순히 술이 센 체질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건강 상태를 걱정해 주세요. 내성이 높아진 상태일 수 있고 이는 몸에 큰 부담이 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술과 몸의 관계는 유전보다 환경과 습관이 훨씬 큰 영향을 줍니다. 앞으로 술을 마실 때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술과 관련된 두 분의 사례를 이야기해드릴게요. 49세 서울에 사는 박 씨는 술을 조금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고 금방 취하는 체질이라 자주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술자리를 피하는 일이 많았고 술 때문에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건강관리를 시작하면서 자신만의 술과 건강 공존법을 찾았습니다. 술을 마시기 전 충분한 식사와 수분 섭취를 하고 술자리에서는 무리하지 않으며 술 마신 다음 날은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습관을 들인 겁니다. 박 씨는 술에 약하다고 해서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건강한 습관으로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술 잘 마시는 체질이 아니어도 술과 건강하게 공존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술과 건강 모두를 챙긴 이 씨의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53세 대구에 사는 이 씨는 원래 술자리를 즐기면서도 건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전적 체질을 정확히 알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받았고 술분해 효소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이 씨는 처음에 낙담했지만 이를 계기로 음주 습관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술을 마실 때마다 꼭 음식을 챙기고 과음하지 않고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술자리도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간 건강 수치도 매우 안정적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술과 건강에 대해 조언하는 건강 멘토 역할을 하죠. 여러분, 술 잘 마시는 체질은 없습니다. 유전적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술을 대하는 태도와 생활 습관입니다. 술에 강하다고 느껴도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술에 약하다고 낙심하지 말고, 모두가 자신의 몸 상태를 존중하며 건강한 음주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위의 사례처럼 누구나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면 충분히 바꿀 수 있고 건강한 음주 생활로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술을 대할 때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귀 기울이고 무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